김형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 기본적인 우리 직장 생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얘기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영 노무사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를 풀어주는 남자 노무사 김준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확실하게 화를 풀어주실 건가요? 예, 제가 뭐 다 풀어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좋습니다. 오늘 주제 한번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오늘 주제는 이제 열심히 일한 자 떠날 수 있을까? 떠날 수 있을까? 네, 연차 유급 휴가입니다. 네, 처음 전해주시는 정보로 연차 휴가를 꼽았습니다. 왜죠? 네, 뭐 당연히 많이 제가 회사원들이나 뭐 사용자분들을 만났을 때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이 연차 유급 휴가였습니다. 저희 일을 왜 합니까? 좀 쉬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일만 하고 못 쉬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나 본인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싶어서 연차 유급 휴가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일단 이 연차 휴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서, 뭐 기본적인 근로계약 할 때도 연차휴가 당연히 확인하고, 네. 뭐 그거에 따른 좀 뭐 약간의 사내 규정들이 다를 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연봉 확인하고, 뭐 이제는 거의 뭐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시대가 됐죠. 예, 시대가 됐는데 그런 시대가 됐는데요. 네. 근데 사실 바로 인터뷰 하고 나서, 내가 선택 받고 나서 바로 그거를 이제 봅시다. 뭐 내가 계약하기 전에 그런 거 한번 봅시다 하기가 또 조금 애매하긴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대부분의 약간 50% 이상의 근로계약서에는 네. 이제 연차휴가에 대해서 당연히 법적으로 규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른다라고 딱 한 줄 되어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MC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근로기준법대로 돼 있는데 우리 회사의 구체적인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못 하죠. 아니, 이 사람이 일도 하기 전에 쉴 생각을 하나? 그게 이제 우리 예전의 인식이죠. 네. 네. 사실 뭐 당연한 거긴 합니다. 쉬는 것이 결국엔 또 쉬고 잘 쉬고 와야 이제 생산성도 높아지고,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이제 지금 우리 세대의 또 인식이긴 한데, 일단 연차 휴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1년에 15일? 네. 그리고 이제 뭐 매년 하나씩 생긴다? 네, 뭐 가산휴가가. 아니면은 뭐 만약에 못 쓰면은 이제 돈으로 받는다? 뭐 요 정도에 대한 뭐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고 있는데, 네. 연차 휴가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더 많이 어떤 얘기들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노무사님이니까 뭔가 굉장히 전문적이고 대단한 어떤 정보를 지금 갖고 왔어야 돼요. 아차 싶은 표정인데 예. 설명 주시죠. 너무 잘 알고 계셔가지고. 예, 일단은 그 네. 연차휴가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총 7개의 조항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뭐 이렇게 좀 노멀하게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뭐 3조는 뭐 사망은 삭제되어 있다 되어 있고, 뭐 그리고 아니 그 글이 굉장히 많아서 굉장히 상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여기서 봤을 때 어떤 말씀하신 대로 러프하다,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 뭐 이렇게 느끼는 부분 어디를 봐야 될까, 어떻게 느껴야 될까, 우리는 몰라가지고. 사용자는 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연차 유급 휴가를 줘야 된다. 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뭐 그런 80%를 이제 계산할 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 80% 그 의미 자체가 서로 이 80% 뭐지? 그러면은 근로자가 1년 동안 80% 그러니까 뭐 중도 입사해가지고 80% 안 되면은 안 줘도 되는 건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데, 네. 사실 저 80%는 약간 결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근무할 날에 근무하지 않는 날. 그러니까 휴직이라든지 원래 하지 않아도 된 날에 뭐 결근을 했으면은 그거는 이제 그 결근이 아닌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실 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 이 80%는 거의 실무상에 거의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80% 이상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는 이미 잘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단 결근이나 혹은 이제 휴직으로, 너무 장기 휴직으로 뭐 근로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미 어떤 인사 조치가 있었기 때문에 저 조항은 크게 지금 80%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정당한 휴직이라면 당연히 또 출근으로, 그러니까 거기서 공제하고 나머지 근무 기간에 대해서 80%를 계산하죠. 네. 일단 쭉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다시 띄워봐 주시면. 근데 일단 우리가 법이 계속 나오는데, 지금 다음 화면도 한번 볼까요? 60조. 뭐가 많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5항은 그냥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돼. 이게 또 약간 문제가 돼요. 법에서는 근로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또 다만 이제 근로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그 근로자의 휴가 청구권과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어려워. 다음 화면 한번 또 보죠. 어려워. 자, 일단 그 한번 쭉 보고 요거 이제 딱 보고 나서 만약에 뭐 내가 근로기준법 연차휴가는 오케이 마스터했어 이렇게 이해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면 MC님 어떠십니까? 저는 뭐 다 이해가 되죠. 뭐 지금 보면은 60조 이항에 의거해서 좀 쉬고 싶습니다. 집에 가고 싶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근데 사실 이 규정만 보고 뭐 연차휴가 이거다. 나는 이렇기 때문에 연차휴가 다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은 MC님 같은 분은 천재. 천재죠. 아니면 허언증.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 기만을. 그렇죠. 나는 알고 있어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법 규정만으로는 사실 연차휴가를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노무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꼭 필요한, 꼭 알아야 될 이제 돈하고도 좀 연결되는 정보들을 좀 빨간 펜 선생님처럼 쪽쪽 짚어주신다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 제가 그 법 규정을 하나하나 다 설명해 드리려고 온 건 아니고요. 이제 실무상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연차휴가 역사부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연차휴가죠. 한자로 연은 연도할 때 연입니다. 그렇죠. 알고 계셨어요? 그럼요. 연속할 때 연자 아니고. 인연이. 해엔 연자죠. 그렇죠. 과거 일주 40시간씩 근무제일 때는 월차휴가가 중심이었어요. 한 달을 망근했을 시 다음 달 하루가 생기고 뭐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그 아버지들한테 들을 때는 뭐 월차 낸다, 월차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연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TV 같은 데 봤을 때도 나 월차 냈어 말씀하시는데 그건 약간은 과거의 법에 나온 용어고 이제 개정이 돼가지고 일주 40시간제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가 되면서 쉬는 날이 너무 많다. 그래서 월차 좀 없애고 1년 단위로 가되 1년에 한 15일, 기본 15일의 연차 휴가가 부여되는 걸로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연 단위로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연 단위로 성실하게 잘 일했을 때 생기는 게 이제 연차휴가 1년에 15일이 기본이다 이 얘기인 거죠. 그러면 좀 개념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갈까요? 일단 그 연차휴가는 뭐 미리 이렇게 막 쓰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땡겨 쓰는 게 아니라 과거 근무를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80% 이상 했을 경우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생기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미 발생한 휴가, 지금 여기 정리되어 있기로는 퇴사 후라도 어떠한 형태로든 보상받아야 된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사업주분들은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는데 나는 연차를 주려고 했다. 근데 근로자가 연차 사용 안 하고 퇴사를 했는데 갑자기 그거 본인은 이미 발생한 휴가가 있으니까 돈으로 보상해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럼 사용자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뭐 너가 퇴사했는데 왜 내가 돈을 줘야 되느냐? 갑자기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뭐 거의 한 달치에 가까운 돈을 줘야 되느냐? 그런 게 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죠. 연차라는 거는 과거의 근무의 대가로 이제 발생한 거고 이미 발생한 거는 15일이 이미 발생했어요. 그 15일이 발생하자마자 퇴사를 해도 그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되는 게 법이다. 라는 거죠. 그럼 1년을 근무하고 퇴직금 이외에도 만약에 연차 휴가가 못 썼으면 그 연차 휴가비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사실 이제 1년 근무하고 나서 이제 퇴직금만 받으면 된다. 뭐 그거 이외에는 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연차 휴가도 꼼꼼히 좀 따져봐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잘만 하면은 이제 마지막 달에 3달치 급여를 받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니면 이제 꼭 돈이 필요 없다 싶으면 1년을 근무한 직원이 마지막에 이제 15일의 휴가를 몰았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 예전에 친구들하고 회사원 친구들 얘기할 때 회사원들이 과거를 학창 시절 생각하면서 왜 우리는 방학이 없을까? 너무 슬프다. 한 번에 길게 쉬고 싶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방학이 있죠. 연차휴가 15일이면은 또 중요한 문제가 15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카운팅한다는 겁니다. 토요일부터 일요일 빠지는 거죠. 그럼 15일이면 몇 주가 될까요?
5일씩 하면은 5, 35, 3주가 되네요? 그렇죠. 3주. 3주 하면 날수로 치면 21일이 돼요. 오! 네. 네. 그러니까 15일이 아니라 21일 동안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 저기 오로라 보러 좀 멀리도 갈 수도 있고. 네,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죠. 한 번에 몰았으면요. 이게 근데 뭐 어느 기업에서나 다 15일을 무조건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그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5인 거죠. 이상 사업장에서. 아니 뭐 5명 있는데 갑자기 막 2명이 네. 다 가버리면 네. 쉽지가 않을 텐데. 5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5명 5인 이상이니까. 예. 5인 이하 미만. 미만. 예. 4명부터는 안 예. 되는군요. 예.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뭐 막 같은 사업장인데 실질적으로 막 쪼개게 하고 이런 상황들도 그런 것 때문에 발생하는군요. 네, 근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인사 나오고 한 사람이 일관적으로 이제 운영된다라면은 그 쪼개인 사업장도 다 하나로 사업장으로 봅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업 또는 사업장. 그러니까 사업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거죠. 사업장 여러 개여도. 그러면 우리 저기 뭐 정말 그 조그마한 규모의 뭐 한 3, 4인 되는 직장에 계신 분들도 혹시나 이제 이 사업장들이 좀 다 같이 어떤 통합으로 연계돼 있고 나는 다 다른 회사라고도 몰랐는데 네. 같이 일하는데 나중에 다른 회사처럼 돼서 법적으로 이게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도 예. 좀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같은 사업장으로 묶을 수 있는지. 그렇죠. 어허, 좋습니다. 아마 이제 노무사님이 그런 것들은 다 해결해 주실 거고. 얼마 상담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 계속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어떻게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방학처럼 네. 선물처럼 여길 수도 있는 거고 퇴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우리 그 군대 있을 때 예. 만료휴가처럼 예, 좀 그렇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휴가는 이제 좀 이렇게 항상 쓸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나는 이제 일을 했으니까 좀 유급으로 오랫동안 난 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이제 노무사님은 좀 이 좋은 기업, 양질의 기업을 갈라내는 기준이 예. 아주 굉장히 명확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많은 이제 좀 만약에 이제 동생이 어디에 취업을 예. 한다. 예. 그럼 너 그 회사의 조건 이거부터 봐. 예. 뭘 얘기를 하십니까? 뭐 첫 번째로는 연차 며칠 동안 붙였을 수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뭐 다양한 뭐 가장 중요한 게 연차를 얼마 정도 붙였을 수 있는지가 되고 그 이유는 자 연차를 오랫동안 붙였을 수 있다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과중 여부를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사람이 연차를 갔더라도 그 대체할 수 있는 대체 인력의 존재 여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회사 경영자 마인드가 얼마나 열려 있는지 그걸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업무가 너무 과중하게 되면 사실 연차휴가 법적으로 있어도 못 가고. 본인이 눈치 보여서 신청 자체를 못하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체 인력이 없고 내가 전담해서 하는 게 이 정도면은 예. 결국에는 있어도 그림의 떡인 거잖아요. 네, 연차휴가가.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회사에 얼마나 눈치 보지 않고 네. 뭐 사장님이 그래 휴가가 잘 갔다 오고 네. 아주 푹 쉬고 와서 좋은 기여를 해줄 수 있길 네. 바라네. 너무 드라마 같은 대사인가요? 현실은 휴가 어디 간다고 가는데 하면은 왜 가야 되는데 꼭 가야 되나? 그거 이렇게 물어보는데- 바쁜 그러니까 이런 어디 가든지 뭐 하는지 누구랑 가는지 제발 누구랑 가는지까지 그런 거 물어봐도 돼요, 근데. 절대 안 되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금의 인식과 또 네. 예전에 우리가 한창 산업 발전할 때 그런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적 조건에서의 인식이 네. 많이 좀 달라져 있다는 거. 예. 자, 그러면 이제 좀 사실 영세한 회사들 같은 경우 좀 작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게 좀 사실 좀 쉽지 않은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이제 근로자들이 그만큼 나가게 되면 네. 적은 규모에서 또 일을 분담해야 되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래도 이해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사용자 시기 변경권이라는 게 또 법에도 있는 거죠. 시기 변경권. 예, 우리 회사의 사업의 막대한 운영의 차질을 네. 초래할 것 같은 경우에는 제발 이렇게 한꺼번에 가면 우리 회사 망한다. 네. 그러니까 망한다 정도는 아니고 매우 어렵다 해서 시기 변경권을 행사하는데 이게 또 딱히 기준은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변경권은 누가 행사할 수 있는 건가요? 사용자의 시기 변경권. 사용자가 근로자한테 예. 지금 이 시기는 조금 어려우니까 네. 다른 시기로 좀 변경해 주세요 할 수 있는 권리가 예.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맨 처음에 이것도 근로자- 모르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까 법조문 봤을 때 같이 봤던. 이거 눈이 안 들어와가지고 검은 것은 글씨요 알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기준이 되게 모호하기 때문에 그게 예전에 MC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 정권에서 네. 좀 정권 출범하고 나서 뭐 다양한 노동 정책을 막 내세웠었어요. 예. 그중 하나가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연차휴가 연속 사용 보장권이라는 법을 좀 입법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속 사용 10일 연속 사용 보장권. 10일. 아까 말씀하신 거를 바로 반영하면 이제 토일 빼고 10일이니까 2주네요. 그렇습니다. 2주. 그러니까 유럽은 가요. 예. 가능하잖아요. 네, 유럽 여행 상식이잖아요. 예, 그렇죠. 아니 그 유럽의 이제 뭐 노동 시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예. 저도 네. 뭐 보편적 상식처럼 네. 돼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들어보면은 뭐 한 달, 두 달 정도 휴가 내는 거는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네. 저도 한번 직접 인터뷰하고 싶은데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 그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럽 그 배낭여행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다 멀쩡한 직업들이 있는데 거의 노는 사람처럼 다녀요. 그래서 일단 10일이면 이제 토일 포함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2주를 무조건 갈 수 있게 보장을 해주자. 예.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예. 진짜 법안이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는 당연히 못 됐습니다. 사실 말씀해 네. 주셨듯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이게 통과가 되는 순간 음. 사업장이 엄청 혼란이 뭐 가중되겠죠. 음. 그래서 딱 괜찮은 법, 제가 보더라도 이게 좀 이상적인 법이긴 예, 그렇죠. 한데 예, 심지어 이거를 근로자가 10일을 연속해서 청구했는데 사용자가 별다른 이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과태료나 형사처벌. 아이고야. 예,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가 있었던 법이죠. 그러니까 뭐 사용자 입장에서도 우리가 뭐 당연히 우리 국민이고 다 같이. 네. 근데 이제 사용자만 너무 큰 부담을 예를 들면 떠안게 네. 되고 그것 때문에 뭐 인력을 막 유인력을 이만큼 해놔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좀 경제 돌아가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이 법안은 그래도 현실성 측면에서 통과가 되진 않았는데 예. 오늘 또 뭐 이 연차휴가 관련해서 또 다양한 다른 얘기들을 또 준비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어떤 예. 얘기입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가장 이제 혼돈의 카오스가 발생한 네. 게요. 그 네. 1년 미만자 휴가를 위한 월차휴가법이 이제 도입이 됐었습니다. 1년 미만 예. 근무자가 월차휴가를 낸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들어오자마자 예. 아직 1년 근무는 안 했지만 나도 휴가 달라. 네. 이 얘기죠? 예. 예. 그래서 과거에는 아직 1년 동안은 연차가 발생 안 하죠. 연단이니까. 네. 근데 2년 차에 발생할 거잖아요. 네. 대신 그래도 한 달 다니면은 하루에 청구는 할 수 있고요. 근데 청구 썼어요. 그럼 2년 차에 발생한 걸 땡겨 쓰는 개념으로. 지금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과거에. 과거에 3년 전까지. 갑을 하듯이 예. 미리 이제 휴가 나 이제 계속 근무할 때 그 미래 이제 휴가 어차피 법적으로 이제 보장된 휴가가 올 테니까 예. 그걸 먼저 좀 앞에다 쓰겠다.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총 2년 동안 네. 15일의 휴가를 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된 게 1년 차 열심히 휴가를 한 달에 한 번씩 가면은 2년 차에 쓸 게 4일, 5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차에는 개처럼 계속 일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조산모사식이네요, 약간.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어느 네. 국회의원께서 아니 좀 이상하다. 이거 너무 2년 차 좀 애매하다. 2년 동안 15일은 너무 좀 가혹하다. 네. 그래서 1년 미만자가 지금 한 달 근무하면 하루씩 쓸 수 있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땡겨 쓰는 게 아니라 별도의 독립된 연차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월차네요? 예. 예전에 있었던 월차네요. 1년 미만자만 월차가 다시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차에 15개 생기는 거 있죠. 네. 그게 안 사라져요. 그러니까 11개, 15개 각각 독립된 휴가로 보장된 거죠. 그러면 일단 뭐 근로자 입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말 쉬고 싶을 때 그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도 좀 바로 쉴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 2년 동안 15개를 휴가를 쓸 수 있었던 게 법이 개정되면서 2년 동안 26개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뭐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나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연차의 가장 큰 포인트 중 하나가 연차는 발생 기준으로 이제 봐야 된다는 겁니다. 발생 기준. 그러니까 사용 기간의 기준이 아니라 발생 기준. 자, 15일은 언제 사용하라고 발생된 거죠? 그러니까 1년 근무하고 발생한 2년 차에. 2년 차에. 네. 그렇죠. 2년 차에 사용가 발생된 건데 그렇죠. 이미 발생은 이미 했어요. 네. 자, 그러면은 딱 2년 차가 되자마자 퇴사를 해요. 네. 그러면 그 15일의 휴가는 보상을
받죠. 해줘야겠죠. 네. 근데 과거에는 15일의 보상금만 해줬으면 됐어요. 휴가를 하나도 안 쓴 사람이. 네. 1년 동안 다닌 사람이. 만 1년을 근무했어요. 근데 15일만 발생했기 때문에 15일만 보상해줘야 되는데 이미 지금 현재 법으로는 26개의 연차휴가 발생된 거예요. 아, 법적으로는 이미 이제 월차가 신설이 됐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회의원분께서는 이제 사용 기준으로 본 거죠. 15일? 뭐 2년 차에 쓰라고 만든 건데 쓰라고 했는데 이미 퇴사한 사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아, 이게 퇴직금하고 연차 휴가비 계산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딱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게 이런 사례가 굉장히 좀 법이 이제 시행된 지 굉장히 좀 오래돼가지고 노동청 이런 관련 사건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한 사용자분께서 뭐 진심으로 좀 빡이 치셨나 봐요. 아하.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제가 봐도 좀 그러니까 이제 뭐 당연히 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조금은 좀 이상했다 싶어가지고 딱 1년 딱 근무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마 1년 기간제 근로자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퇴사하면서 나 딱 1년 만 채웠으니까 26 아마 휴가도 다 사용하지 않고요. 그럼 26일에 연차 휴가 수당을 달라라고 했겠죠. 그럼 퇴직금 나가고 연차 수당 26일이면 거의 한 달이잖아요. 네. 2달치를 갑자기 내가 한 달, 1년 딱 1년 일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나? 라고 된 거죠. 노동청에 이제 안 준다고 하니까 근로자분이 노동청 간 거예요. 노동청이 당연히 26개 발생한 거 맞고 빨리 주세요. 안 주면 형사처벌. 아하. 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때 사용자분 아마 형사처벌도 문제도 있으니까 돈을 주는데 네. 근데 이제 좀 이상하다 싶으니까 뭐 민사법원에 아마 이렇게 제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법원까지 이제 그 쭉쭉쭉 올라갔죠. 예. 과연 이게 26개가 발생하는 게 맞느냐? 네. 좀 이상하다 했는데 대법원이 좀 특이한 약간 좀 판결을 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네. 그 1년 딱 근무하면 발생한 15개 있잖아요. 이게 만 1년이 아니라 만 1년 하고 다음 날까지 근무해야 발생한다. 15개가. 아, 15개가? 네, 발생을 하는 거 맞는데 근데 딱 36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은 발생 안 함. 366일까지 근무해야지만 발생함. 그럼 약간 뭐 야근을 하다가 365일, 6일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에 한 10분만 지났어도 그때 근무하고 있었다는 걸 증명하면은 그건 아니죠.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렇게는 보면 안 되고 다음 날 진짜 진정으로 출근 이제 근무 정식 출근. 아하. 근무 기간이 367일까지였냐, 365일까지였냐 계약 기간이. 근무 기간. 네. 약간 이제 법적으로 뭐 근로자들에게 좀 더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좋은 취지로 이제 법이 됐지만 이 법의 약간의 혼돈스러운 지점 때문에 결국에 사용자 근로자 사이에도 다툼도 생기고 조금 사회적 이제 갈등 비용들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뭐 법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히 더 청구를 할 것 같은데 청구해야죠. 그 사용자 입장에서 진짜 이게 그러면 형사처벌 대상까지 되는 건가요? 약간 뭐 억울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26일은 너무 많고 근데 지금까지 앞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일단 인건비를 한 4가지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기본급 그리고 4대 보험 사용자 부담분 그리고 퇴직금 그리고 연차 휴가 수당까지는 당연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인건비에 미리 상정을 해가지고 뭐 계획을 해야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연차 휴가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가 되게 쉽게 다 알고 있겠거니 했는데 굉장히 또 조금 약간 혼란스러운 지점들이 있어서 우리 노무사님이 굉장히 먹고 산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약간. 근데 이제 입법적으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네요. 이게 뭔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네요. 법은 아주 명확하고 판단의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명확은 해요. 근데 이제 제3자가 봤을 때 이게 과연 합리적인 거라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이겠죠. 그래서 좀 다음에는 제가 뭐 외국의 사례들도 들어가면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게 연 단위로 발생한다는 게 가장 좀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차이로 15개가 발생하는 근로자도 있고 발생 안 하는 근로자도 있어요. 그럼 근로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365일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근로자는 15일에 발생 안 해요. 36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는 15개 발생해요. 많게는 뭐 몇백만 원 차이가 날 수도 있겠네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용자 근로자 간데도 문제지만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조금 연차 개념을 좀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죠. 오늘 좀 많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연차 휴가를 좀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근무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연차는 이제 보상받아야 된다는 것 뭐 상식이죠. 그리고 1년 단위 휴가라는 점을 인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좀 일시에 많은 휴가가 발생한다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사실 뭐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기술적으로 퇴사 시기나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연차 발생 시점에 퇴사하는 직원의 휴가 보상은 당연히 이제 불가피한 상황으로 되고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좀 잘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돈이 되는 정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뭐 직장인들이기 때문에 뭐 휴가 문제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퇴사하고 좀 약간 쉬었다가 재출발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 휴가 이런 그 금액들이 상당히 재출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금액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또 사용자도 혹시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어떤 불필요한 법적 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좀 상식으로 잘 알고 있어야겠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김준영 노무사님의 개인 의견으로는 입법 미비가 있다. 이런 것들은 법적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근로자도 사용자도 모두 돈이 되는 정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김준영 노무사님 오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오늘 돈 되는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조태구알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저는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